2023년 10월 3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험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하나 터지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터지는 게 이번 해 말에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버블이 아니죠. 고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버블이 낳은 고통 속에서 지내들 겁니다. 누구의 버블이냐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일본과 미국이 만든 버블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풀지를 않았어요. 돈을 풀질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채권 발행 안에서 돈을 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리 대출을 유도를 해서 개인의 돈들로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거거든요. 개인은 국가는 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살아남은 개인들도 있겠지만 희생을 부는 개인들은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또 버블이 쌓일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깨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이 정상금리인 2%대로 언제 도달해서 위로 올리느냐 이 게임인 것 같거든요. 일본은 끝까지 버텼어요. 경제적인 힘으로 버틴 거고요.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외국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가 2%가 와야 되고요. 2%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과 미국이 흔들거리고 특히 중국이 위험하고 미국은 지금 소비가 낮기 때문에 아마 옥석가리기가 될 거고 부실이 될 지역은 부실이 될 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장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이번 주 상황 볼 거고요. 리포트 안 나와서 CDS는 이걸로 볼 건데 전체적으로 뻘겋죠. 뻘겋다는 말은 CDS가 급등이 나왔고 시장의 위험을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CDS는 유지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고점 돌파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실 건데 그 넥스트 윅에 나올 건데 이게 돌파를 해버린 것 자체는 X입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 한 번이라고 했는데 저도 5.5에서 스톱할 줄 알았거든요. 5.5 스톱 아닌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5 스톱 시나리오는 뭐냐면 5.5 인근에서 디플레 조짐이 나와야 되는데 디플레 조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디플레 조짐이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디플레이션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가고 침체가 오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버블이 끝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오니까 저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년간은 현금 꼭 가진 상태로 대응한다. 풀베팅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 기업입니다. 금리는 동일한 상태고요. 거의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가계대출의 금리는 동일하죠. 낮지만 동일한 상태. 7년 이상 이자도 같이 못한 장기 존속보험은 903곳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계 기업에서 본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죽이냐 살리냐 게임으로 가야 되고요. 한계 기업이 무너지면은 풋옵션 줄도산이 나오고 누구냐면 은행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터트리냐 아니냐 그 게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약간은 깨져야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 제약대 우려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 중소형 은행에 대한 위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뱅크럽시의 내용입니다.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을 2023년에 한 달 전에 이거 올려드렸죠, 이 그림을.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분기 리스트 다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추가로 더 상승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 지점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대의금융권에서는 배드뱅크인데 5천억 갖고 택도 없어요. 저번에 이제 그 금융권에서 10조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프로젝트 정상화돼서 1천억, 5천억 이런 펀드 갖고는 택도 없고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천억이 5천억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BTC는 올 분기 첫 하락 마감을 앞도라고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3,800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도 지금 대우를 평균 못 받고 있거든요. 금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는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상 그 화폐 가치를 가지는 거는 결국에는 가상화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금리 인하에 따른 버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한번 치솟아 올랐다가 이게 내려올 거야.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경기 금리 인하기가 왔을 때 이 구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상화폐가 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사주 매입 못하죠. 이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전에 최저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는 이제 호황기 끝났고 이제 불황기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국제 공동인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쓰러지든 아니면은 다른 나라 그냥 개도국이나 유럽이 쓰러지든 그게 먼저 터지고 난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금리의 그늘에서 상가 분양 찬바람 그다음에 건설사 신산업으로 더 계속 하는데 힘들어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억제기 있다는 말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같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가 기회가 있다는 말은 지금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온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경기 침체등으로 이걸로 간다? 아니에요. 지금 화폐의 가치가 그나마 지켜지는 데가 비트코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대비 포트폴리오로 7% 수익이 가능하다는 건전락의 이 말은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계속 시그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나가야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대출에 대해서 대출 땡겨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지금 많이 상생되고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정점이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이 제대로 왔을 때고 그 시그널이 왔을 때 여러분은 대출을 땡기고 대출을 저리로 2%대로 받으셔야 돼요. 2%에서 3%딱 초반 그때로 받으셔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저리로 완전히 가시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때만 잘 버티시고 6개월 뒤가 되면 다시 본전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의 상한이 1%죠. 이 상한이 곧 2%가 될 거고요. 그거를 트리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N 가치. N 가치가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좋은 방법 여기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 금리를 상한은 1%로 올렸는데 이제 정상 금리도 정상 기업으로 스위스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스위스가 원래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인데 하나도 없잖아요. 스위스만 이거예요. 스위스는 계좌를 넣어놓으면 돈을 국제로부터 받는데 일본은 아닌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디지털 전환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 현금 거래가 되던 은행적인 자산들이 다 노출이 될 거고 그게서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이렇게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있죠. 저금리 엔저 혁신을 활용 못하면 장기 침체 탈출 못할 거라는 이 뉴스가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탈출을 못하거나 탈출하든 가나 이 수치는 보고 갈 거예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지금 150엔에 가깝거든요. 달러당 엔이 5엔에 가깝고 이거에 도파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100엔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완화 유지인데 이거가 완화 없이 지금 못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운영 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배팅을 하세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금성사산이고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10%에서 20%.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이 오면 엔화 가치가 폭등이 나올 건데요. 엔화 가치가 폭등이 나올 때 주가는 더 박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팔고 주가를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의 해치 자산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20% 정도 이상으로 배팅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이 더 힘들죠. 이제 홍다는 사부 처리가 들어가는 거고 거리 중단, 부동산 부양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추절이라고 해서 중국 시장은 정지가 됐죠.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하는데 10년 걸려요. 저도 이거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대체 자산에서 우리가 보험이 비율이 높아요. 100조예요. 100조. 100조예요. 비율은 20%뭐 그렇게 되는데 100 100조 여기 보자면 자산 대비 비율이죠. 비율은 요 밑인데 요게 이제 점들이에요. 요게 100조, 이거 뭐 20조, 18조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 100조가 넘어가고요. 그중에서 북미 지역에 절반이 넘어가게 있고 북미 지역에서도 여기에서 기타가 아니라 상업용에다 됐어요. 근데 상업용 뭐라고요? 전통적인 상업용 시설에다 투자했는데 그게 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얼바이는 30% 이상 싸게 매입. 이거를 잘 버티면 넘어가면 돼요. 지금 올 초부터 얘기했어요. 올해 부동산을 실수해도 사줘도 된다. 근데 한 번은 떨어지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더 떨어지고 각오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기존에 성장하는 지역이 아니면 안 좋다. 진주나 뭐 그런 쪽보다는 그냥 해운대나 강남, 세종 이 정도가 낫고요. 세종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엔 세종은 오를 겁니다. 그다음에 후순위 지분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고 해외 투자 135조 상호명 편성을 이 위의 내용 설명을 한 거예요. 부동산 하락 시 손실 우려인데 이게 팔 때 반영되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손실로 상계가 되면서 이 은행권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뭐가요? 한 개 기업이 흔들거려 버리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미국 부동산을 보러 왔는데 우리나라 여기 있는 제2금융권의 리스크들을 한번 본 겁니다. 특히 보험사. AI의 부도가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금융권에 대한 투자도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위험을 한번 확인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